변수는 알파벳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요. 그러니까 약간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변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수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져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한 글자여도 되고요. 여러 개의 글자여도 다 이게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우리 어제 그 문자 데이터 했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다운표에 들어갔었죠. 문자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A 이런 걸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수업 노트 저희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 일단 올려놓을게요. 수업 페이지 이제 가시면은 항상 수업 노트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놓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수업 페이지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맨 아래 거 들어가시면 저랑 똑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타이핑을 자기 거 하시는 거 좋은데 막 뭔가 내용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치느라고 수업 놓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A라고 하면은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10이라고 나왔네요. 자, 다음에 제가 이제 A, B, V라고 이렇게 적혔네요. 그러면은 A, V, A, B, B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한번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좀 읽는 좀 법을 말씀드리면 거꾸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10이라는 데이터를 A라는 변수에 넣는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A라는 변수에 10을 넣는다. 물론 되기는 하지만 어떤 그 실행되는 그 원리가 좀 반대로 가요.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자 데이터라는 이름을 문자 데이터라는 거 좀 그러네요. 문자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어제 했던 안녕하세요 하나 넣을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ADV라는 변수에 넣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문에서 변수를 뽑아냈죠. 그랬더니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출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변수는 값을 넣을 때 빼고는 값 취급을 합니다. 이 넣을 때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죠. 그러고 있고 이제 그거 빼고는 값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변수가 값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변수라고 했을 때 있죠. 변수 모양이 어때요? 변수 모양이 약간 이런 거 느낌 나오시지 않으세요? x는 10. 그죠? 그러니까 변수가 뭔지 조금 알기 위해서 이 미지수랑 좀 비교를 좀 하면 괜찮습니다.
변수도 이와 같이 써요. x는 10. 근데 미지수도 이와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변수는 함수에 사용합니다. 근데 미지수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 방정식에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이제 물론 수학을 이제 배우실 때 함수와 방정식을 분명 나눠서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함수도 방정식처럼 풀었고요. 방정식도 방정식처럼 풀었어요. 이 함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적혔었습니다. 2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적혔었고요.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적히는 거냐면 이렇게 적히는 게 방정식이에요. 좀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통일을 좀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것의 뜻이 변할 수 있는 수예요. 변할 수 있는 수. 영어로는 그래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미지수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수죠. 아는 수. 그래서 unknown number라고 이렇게 명칭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x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1도 넣을 수 있고 x에다가 2, 한 3 정도까지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넣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함수고 이때 쓰는 게 변수예요. 우리 파이썬에서 계속 쓰일 기본적인 단위가 변수가 될 건데 요거 하다 보면은 이제 미지수랑 헷갈리시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여기서 미지수, 방정식을 풀 때는 요거는 어때요? x가 정해지죠? 요건 x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얘가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변수는 정답 개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 값이 여기서는 7이고 그죠? x가 2일 때는 9고요. 3일 때는 6에다가 11이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항상 어떤 박스 같은 거에도 많이 이제 연결을 하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결과값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게 x죠. 근데 x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함수죠. 뭔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뱉어내주는 그 결과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이런 걸 더 수학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x에서 그럼 주는 그 값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정의역이라고 했었고 나오는 걸 치역이라고 했었죠.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치역 정의역까지 뭐 필요가 없고요. 이런 그냥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방정식은 완전 다른 거죠. 요거는 그냥 진짜 답 필요하고요. 답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식이 있는데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해서 적당히 쓴 게 x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만든 수학자가 x도 썼고 y도 썼고 a도 쓰고 막 다 썼대요. 논문에서. 근데 x를 제일 많이 썼다 그래서 우리가 x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방정식의 어떤 미지수로. 그죠?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은 딱 이걸 가져갔으면 되는 거예요. 변수. 다르게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변수를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안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모난 공간이라고 하면 이 변수예요. 변수에다가 이름을 뭐든지 붙여줄 수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걸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0을 넣으면 10이 들어가고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들어가고. 이 변수는 파이썬에서는 항상 값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수는 이제 초기화가 필수라고 해줍니다.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것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준다라는 거거든요. 변수 초기화란 데이터를 넣어준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변수 해가지고 딱 A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냥 이 자체로는 파이썬이 오류를 여기서 위에서 썼구나. 여기 써서 그렇고요. 오류를 일으켜요. 오류.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변수 초기화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 한번 보시면 제가 B라고 하는 알파벳을 썼죠. 그랬더니 그 B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의되지 않았다, define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우리 변수로 뭐 한 1 정도 적읍시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오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변수에다가 넣고 끝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B라고 하는 공간에 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담겼는데 그거 한 거예요. 컴퓨터는. 그냥 해놓고 그 다음 아무것도 지시를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창에 아무것도 안 뜨지만 오류가 안 떴으니까 일단은 맞는 문법. 변수는 이제 수정이 또 가능해야겠죠. 네. 하나 처음에 넣어놓고 이게 안 바뀌면 그게 애초에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변수를 알기 위해서 그쵸. 프린트를 해가지고 B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고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시서 쓰는 거였죠? 글쓰기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하는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B에다가 1 데이터를 이제 B라는 변수에다가 변수 공간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문에 들어와서 이 글을 읽은 거죠. 이 글은 출력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컴퓨터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나가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막 이렇게 읽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나갑니다. 변수를 수정하는 거. 이제 B에다가 B로 바꿔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변수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저긴 없죠? 어렵지도 않죠. 네, 변수 수정이 되니까 결과치가 1, 2 나오게 됐죠. 변수를 이제 넣으셨고 지금 프린트문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배웠으니 이제 요거 정도를 이용해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하나를 또 열어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익혀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항상 문제 푸실 때는 이거 전체를 이렇게 여시고 여기서 푸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자기 거 콜앱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문에서 조금 더 저기 한 게 나와요. 하나 더 새로운 문법이 나오는데 요거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구글링 하는 이거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링도 좀 하시면서 문법을 익히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쭉 보셔서 풀어보는데 일단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문제가 뭔가 길죠? 같이 좀 보자. A랑 B를 좀 뒤바꿔 달라고 합니다. 그죠? 뒤바꿔 달라고 하고요. 오, 이게 뭐죠? 아, 이거 누가 그렸나요? 이원빈 님이 뭔가 그리고 있어요. 그리시 마시고요. 자, 그래서 개념 시작. 그러니까 개념을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개념 시작부터 개념 끝까지가 있네요. 이만큼은 지금 어떤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프린트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포맷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개념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한 거고요. 프린트문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개념은 읽어보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문제 시작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A가 오고 B잖아요. 이 구현 시작, 구현 끝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풀이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누르면 이 밑에서는 A가 이제 10이 나와야 되고요. B가 5가 나오면 되겠죠. 이게 이제 뒤바꾼 거니까. 출력하는 문은 이미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만 잘 이렇게 이제 값을 뒤바꿔 주시는 것만 이 풀이에다가 작성하시고 그냥 실행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자, 요거 그래서 풀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수정한 거 배운 걸로 하면 되죠. A는 10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요. B는 5로 나오면 이게 이제 수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정했고 이게 수정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눌렀을 때 A랑 B가 요 위에 거는 제가 쓴 거였죠. 아까. 맞나요? 아니다. 개념에서 나온 거구나. 위에 거는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볼 거 없고 아래 거 보시면 10이랑 5 나오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정을 배우신 거인데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면 안 돼요. 조건이에요. 이제 숫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넣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고도 풀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해보시죠.